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이라고 그렇죠. 예. 판단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비교 분석 판단할 때 대만 증시와 많이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합니다. 네. 시총 규모도 거의 엇비슷하고요. 전체적인 반도체 흐름에서의 규모라든가 상황은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TSMC의 이제 PBR이라든가 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삼성 하이닉스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네. 지금 딱히 TSMC가 위에 있다 또는 하이닉스가 위에 있다라고 판단되기보다는 반도체 업황에서의 종목들도 키 맞추기를 현상을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뒷서거니 앞서거니 하는. 안녕하십니까. 예민세 경제토크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뭐 주식 얘기하면서 반도체 얘기를 빼먹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 네.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뭐 AI 거품 논쟁도 있지만 그에 비하면 반도체는 잘 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사실 뭐 하이닉스 없으면 요즘 옛날에 에코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반도체는 아직 고점이 아닙니까? 네. 저는 완전한 고점에서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네. 다만 매매 관점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살 시점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난 10월 말에 우리 방송에 나와서 그때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고점은 아니되 매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기간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네.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어쨌든 실적은 역대급이잖아요. 지금 실적은 역대급으로 좋고 삼성전자도 뭐 ASNS도 그렇고 계속 반도체 가격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실적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역대급은 아니고요. 역대급은 아니에요. 네, 18조를 기록했던 분기 실적이 가장 큰 실적이었고요. 네. 이번에 12조라고 한다면 이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년 수준의 평균치 네. 수준에서의 이익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이라고 그렇죠. 예. 판단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업황을 보게 되면 뭐 무수히 많은 뉴스와 기사들이 나왔겠지만 디램 가격도 역사적 고점 가격을 돌파했죠. 8불 넘어갔습니다. 역사적 고점이 7불 수준이었는데 고가를 넘어갔고요. 업황 자체의 지속성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주가에 대한 반응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려면 여럿이서 가야 되고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멀리 가는 측면이 빠르다 이렇게 말을 얘기하는데 삼성전자의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함께 가면서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가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흔히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를 17만 원, 하이닉스를 1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숫자의 그 목표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00원이 오를 때 보통 지수가 0.8포인트 또는 1포인트가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17만 원을 가게 되면 5,000포인트에 도달하는 지수가 되거든요. 저는 내년 정도의 5,000포인트 수준에서의 주가 지수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지금 시점에서의 상황이 바로의 상승 흐름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기간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뭐 일단 AI의 그 선두주자들은 미국의 기업들이 하드웨어는 이제 엔비디아고 소프트웨어는 오픈 AI부터 뭐 필트로 있고 빅테크들이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로 보면 이제 우리가 강국이란 말이죠. 우리하고 그렇죠. 이제 대만 네. 이제 TSMC와 국내 반도체 업체 또 한국 대만 증시를 비교하셨나요? 네. 먼저 이제 엔비디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엔비디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투자에 대한 진행을 하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강하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등락의 차를 보여준 반면에 AMD의 주가는 비교적 양호한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 내에서도 세대 교체가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가 주가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체가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을 비교 분석 판단할 때 대만 증시와 많이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합니다. 네. 시총 규모도 거의 엇비슷하고요.
대만이 조금 앞선 그 시총 규모를 나타내고 네. 있지만 비슷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TSMC가 전체 대만 시장에서의 시총 규모 한 40%가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합하게 되면 32%가 되는 종목의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대만과 우리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반도체 흐름에서의 규모라든가 상황은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우리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수준에서의 평균 그 기업 가치가 조금 대만의 TSMC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TSMC의 이제 PBR이라든가 퍼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반도체 TSMC든 엔비디아든 지난 24년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24년 기준으로 해서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반도체 최근에서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상승률을 보게 되면 24년 1월 13만 원 하이닉스 대비해서 60만 원 넘어가는 주가는 한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와 TSMC의 주가는 24년 초 대비해서 한 3배, 4배 요 정도 수준에서의 주가 상승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상승률 자체는 다소 부담스럽고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해당 대상 종목 대비해서 약간은 저평가되어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TSMC가 우위에 있다 또는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되기보다는 요 반도체 업황에서의 종목들도 키 맞추기를 현상을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뒷서거니 앞서거니 하는 이런 주가의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결국 AI의 그 혁명을 타고 이제 가는 건데 네.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이제 AI 버블론도 계속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도 예를 들면 반도체 고점은 아니다, 그죠? 네. 단기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조로 올라가면 AI의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AI 모멘텀 꺾이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AI 관련해서 대세적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네.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심리적으로 과도한 상승이라고 흔히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주가 상승이 일정 구간 내에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을 때는 쉬어가는 구간에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의 내용에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이제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내용이라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고요. 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최근에 금리 상황에서의 흐름이 우리가 변수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금리에 대한 국내 동향에서의 흐름들을 주요하게 이제 판단해서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달 사이에 2.4%에 3%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 정도의 수익률 상승이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승률입니다. 이러면서 국고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시장에서 보수적으로 그 대응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국고채 수익률의 상승 자체가 단기간 내에 반전되거나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지금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장 참여도는 앞으로도 좀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외국인의 최선호주인 반도체 투탑의 종목들은 다소간의 좀 주가가 부진하거나 또는 횡보하거나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뭐 이만큼 사서 끌어올린 거고 하이닉스는 좀 결이 다른데 네. 외국인들이 그러면 요즘 삼성전자 시장 팔면서 삼성전자를 주로 판 거죠? 외국인들은. 그렇죠. 네. 최근 단기적으로 한 2조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좀 길게 지난 5월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한 20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는 한 5조를 매도했고 20조를 매수했다가 최근에 2조 원 정도를 다시 되파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통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52.5%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하게 외국인은 더 살 수 있는 여지에서의 룸이 남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그 채권 수익률의 상승에 대한 부담, 이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당연히 미국의 긴축 종료에 대한 반응적 흐름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단기간 내에 흐름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역시 외국인들은
시장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